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려니 좀 막막하셨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핵심 기출문제 딱 8개만 골라왔습니다. 이 8문제만 확실하게 이해하셔도 합격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저랑 같이 집중해 보시죠. 근데 그냥 답만 외우는 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시험장 가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각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는 건지 그 원리를 확실하게 파헤쳐서 완전히 여러분의 곳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의 단골 출제 파트죠. 바로 발전기랑 전동기에 대한 4가지 핵심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기자랑 계자건선이 병렬로 접속된 발전기는 뭔가요? 이걸 묻고 있네요. 보기들은 이 2가지를 어떻게 연결했냐에 따라서 발전기 종류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분권, 직권, 다여자.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연결 방식이 병렬을 의미할까요? 정답은 바로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거 외우기 진짜 쉬워요. 여기서 분자가 한자로 나눌 뿐이거든요. 전류가 전류자랑 계자로 나뉘어서 흐른다. 나뉘어서 흐르니까 뭐다? 네, 병렬이죠. 그러니까 분권은 병렬이다. 이렇게 그냥 한 세트로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자, 다음은 직류 전동기 문제입니다. 여러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이런 아닌 것은 하고 묻는 유형,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는요,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을 잘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직류전동기 제어법이랑 삼상 유도전동기 제어법을 교묘하게 섞어놓고 다른 하나를 찾게 만들거든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압, 계좌, 저항 제어는 직류전동기 방식이고요. 저기 2차 저항 제어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만 쓰는 고유의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2차 저항 제어법이 되겠죠. 시험 볼 때 문제에서 직류전동기를 묻는 건지 유도전동기를 묻는 건지부터 정확하게 딱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안전에 관한 건데요. 발전기나 변압기, 이런 비싼 장비들 내부에서 고장이 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바로 그 내부 고장을 귀신같이 딱 집어내는 보호장비가 뭐냐? 이걸 묻고 있네요. 정답은 바로 차동계전기입니다. 이 계전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발전기로 들어가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의 차이를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마치 클럽 입구에서 들어온 사람 수랑 나간 사람 수를 일일이 세는 경비원 같다고 할까요? 만약 둘 사이의 차이가 크면 내외에서 누전 같은 고장이 생겼다는 신호로 보고 즉시 전기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동기에 대한 거예요. 정답은 영구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입니다. 이게 왜 가정용 기계에 널리 쓰이냐면 역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역률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공급받은 전기를 낭비 없이 아주 알뜰하게 힘으로 잘 바꿔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벌써 절반 왔습니다. 이제 2번째 파트인데요. 현장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배선, 안전기준, 그리고 조명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력 분배 기준에 대한 건데요. 원래는 모든 회로에 전기 부하가 균등하게 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허용하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정답은 40%입니다. 이건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야 하는 숫자인데요. 설비 불평형이라는 게 쉽게 말해 여러 전기 회로에 부하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특정 전선에 과부하가 걸려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최대 40%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전선에 쓰는 야거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야거들을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죠. 정답은 DV입니다. 이건 드롭 와이어의 약자예요. 전봇대에서 우리 집으로 전선이 떨어지듯 내려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외우기 정말 쉽습니다.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이죠. 자, 이번엔 아주 기본적인 물리 문제입니다. 보기 중에 3개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보기는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석 생각해 보세요. N극이랑 N극,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는 서로 밀어내고 반발, 다른 종류의 전하는 서로 끌어당긴다. 흡인. 이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명 설계 원리에 관한 건데요. 공장이나 학교, 사무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를 골고루 균일하게 밝혀주는 조명 방식이 뭐냐? 이걸 묻고 있네요.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비추는 방식은 바로 전반 조명입니다. 학교 교실이나 사무실처럼 방 전체가 환해야 하는 곳에 쓰이죠. 반면에 독서용 스탠드나 수술실 조명처럼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밝게 비추는 건 국보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8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들 만나면 자신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8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분권은 병렬, 차동 계정기는 내부 고장 보호, DV 전선은 인입용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딱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이 표를 캡처해두고 이동하면서 틈틈이 복습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배운 개념 중에 내가 현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마주칠 것 같은 건 뭘까? 이렇게 자꾸 이론이랑 현장을 연결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진짜 실력 있는 전기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늘 핵심 기출문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